예, 안녕하십니까. 문정림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혹은 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의료 전달 체계의 정립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안이 워낙 많고 또 복지 현안이 많았고 또 보건의료 현안은 여러 이해관계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항상 뒤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은 어떤 직능,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3년 동안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꾸준히 부르짖어 왔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대형 병원에서의 환자 쏠림 현상, 특히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의 환자 쏠림이 불가피하게 메르스 환자의 확산에 일조했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대형 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또 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을 위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종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네. 예.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의원과 병원에서의 역할은 외래 진료에 있어서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의원님 생각에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아마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면을 고치라고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포함해서 이런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라는 것도 제 이번 네.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이번에 이 분야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틀을 마련해 놓고 제대로 된 전달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기본이고요. 또 병원에도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있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은 연구 중심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증 질환 위주의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래 통계를 보면 의원급 또 병원급 중에서도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최근 10년간 외래 통계를 보면 진료비가 의원급은 10년간에 오히려 82%로 감소했고요.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늘었거든요. 상급 종합병원은 161%입니다. 그러면 의원급이 82%로 감소했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161%가 된 것이니까 외래의 분포가 의원급은 오히려 강화되고 상급종합병원은 좀 줄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데 이러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간의 이제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표준 업무 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 경증 외래 환자가 또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간다거나 할 때는 약국 본인 부담을 차등하는 약국 본인 부담 차등제도 했고요. 또 의원급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제 혹은 관리제와 관련된 시범 사업도 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으로 하면서 일반 감기와 같은 외래 진료를 덜 보게 하면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활성화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고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느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고요. 또 이미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시행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의뢰서 발급제도. 예를 들면 의뢰서를 가지고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뢰서 발급 기간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가게 한다든가 회송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서 발급제도 개선이나 회송제도 활성화, 또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것도 이제 시범 사업에 끝나 있는데요. 앞으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의원급에서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고 또 국민 전체의 접근성과 또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중에도 대형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료비를 보면 병원의 총 진료비가 8조 6천억 정도 되면 상급 종합병원이 거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2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이 병원계에서도 3분의 1의 진료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증 환자, 특수질환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에 맞는 진료를 환자들이 잘 보고 있는지, 환자의 접근성이 잘 유지되는지, 또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나 응급실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실제 중증 질환자가 외래되기를 하거나 또 수술되기를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또 검사에 무한정되기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전달식의 정립에 있어서는 사실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포, 또 민간과 공공의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관님이 출발하신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건의료단체와 의정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정 간의 협력을 통해서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나가서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의료기관 간 기능 재정립과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는 새로운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복지부 간부들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거다. 이걸 우리 병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달 시스템부터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하지만 확인드릴 건데요. 의정협의체 가동하실 겁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